요 며칠 동안 우리 안쓰아돈이 소개해준 기통했다는 그 천주교 신자가 집을 짓는데 계속 문의가 문자로 오고 전화하고 해서 전화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가가지고 길방 3요소를 설명해주고 왔는데 그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뭐 태기를 해달라고 해줬지만 그 태기도 지키지도 않고 또 태기를 이제 해달라고 문자 와가지고 근데다가 내가 하라는 대로 그 방 구조를 하지도 않았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문자 치니까 방 다시 구조를 문자로 보내왔어요. 보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엉터리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문자도 하지 말라고 그러지. 이제 집사람, 나는 하지 않으니까 집사람을 통해서 문자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놀래갖고 이제 전화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택을 지을 때 택일도 잘 해야 되지만 그 3요소가 있어요. 양택 3요소. 요 세 가지를 잘 지켜야 된다고. 근데 나한테 공부한 사람이 이제 한 10년 된 사람도 있는데 소위 그 철학 공부를 한다 하면서 내가 강의도 한 적 있지만 안 들은 사람이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원리만 알면 쉬운 거니까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세부 내용이 이제 여러 가지가 되니까 머리가 아프죠. 그 머리가 좋은 사람도 한참 동안 외워야 되고 세상 목사하기 바쁜데 안 그래도 세상에 일이 그 복잡하고 말이에요. 생각할 게 많은데 요거까지 외우려고 하면 외우지도 않고 외웠다고도 사라지겠죠? 안 써먹으니까. 근데 원리만 알면 자기가 이사 갈 집을 택할 때 그 이제 흉가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죠. 그 양택이 그러면 잘 맞느냐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도 잘 살지 않느냐라고도 얘기하고. 근데 내가 답변은 모든 만물은 자기 맥을 연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연결하는 것이 그 맥이 자기의 그 선천한 생명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 나를 대신한 제2의 후손을 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서양 사람들의 기운을 받은 한국 사람마저도 이제는 자손을 끄는 사람이 절반이 넘어요. 절반. 그게 전부 다 서양 바람이 들어가지고 동양의 이 철학을 무시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다가 서양을 닮아가니까 먹거리도 물론 원인이 되지만 목사는 이 생활 방식이 서양화 닮으니까 양택이든 음택이든 미신이라고 하니까 멋대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로 또는 그 성인병이 자꾸 더 많아지고 이제 과학이 발전해서 이제 문명의 혜택이 또 이제 생명을 연장하기도 했지만 정상적으로 과학의 문명을 이기를 이용한다면 더 오래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하게. 그래서 오늘은 도덕과 제4장을 대신해서 양택의 기본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제4장은 다음 주로 미루고. 제4장 도덕과 얘기는 첫 문장이 백시 상백시요. 신혼 입은 정신, 그리고 강태공의 정신 뒤에 나오죠. 그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 강의록은 다음 주에 갖고 든지 아니면 총무한테 반납해서 다음 주에 다시 받든지 그건 알아서 하세요. 모든 것은 음양이시기 때문에 이 양택도 음양이 기본이에요. 양택의 기본. 네, 원리만 설명할 거예요. 원리. 다 설명하려면 몇 시간 해야 되니까 몇 시간에 몇 날을 쳐야죠. 모든 건 다 음양이치라. 음양이치. 그래서 양택에도 첫째 음양이치요. 그래서 이거는 동과 소로 나눠. 동과 소로. 음양으로. 그래서 이 오명이 이제 사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상이 이치로 그래서 사택이 되는 거예요. 사택. 그래서 이 사가 이제 8개가 되죠. 8개.
그러므로 동사택, 서사택에서 팔택이 된 거죠. 서사택에서 합해서 8개. 팔택이 8개. 또 3회 삼신사상이죠. 삼신사상의 이치로 3요소가 있어. 3요소. 양택의 3요소. 3요가 뭐요? 첫째는 천을방. 천을방. 둘째는 생기방. 팔뚝이야. 세 번째는 연년방. 세 가지가 기란방이요. 그리고 이제 보편적으로 길도 흉도 아닌 방위가 이제 복위방이라고 해요. 복위방. 그래서 이게 길한 것 역시 합해서 4개, 흉한 것도 4개. 그 흉신 4가지가 있어요. 흉신. 흉방 4군데. 첫 번째는 오기방이 있어. 오기방. 귀신기자 오기방. 두 번째는 목숨이 끊어진다 해서 끊어질 절자, 목숨 명자, 절명방이 있어. 절명방. 또 재화, 또 해로움이 있는 방이다 해서 화해방이 있어요. 화해방. 재앙 화자에다가 해로울 해자, 화해방. 또 하나는 귀혼방이 있어요. 귀신기자, 혼자, 귀혼방. 또는 일명 육살방이라고 해. 육살방. 이게 이제 기본이요. 이게 기본. 그래서 길방으로 3가지 방위로 해서 놓아야 되는데, 이 삼길방을 어떻게 놓냐 그러면, 첫째 문 위주요. 문. 양택은 문 위주야. 양택은 문 위주. 왜냐하면 양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거 아니요? 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데 움직여야 살죠? 그래서 문이 항상 드나든 곳이기 때문에 문 위주로 하는 거예요. 문 위주로 동서를 나누는 거예요. 문 위주로. 그래서 동사택이냐 서사택이냐를 볼 때 문 위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이 서쪽에 있으면, 서쪽이라는 것이 이제 곤방부터 북쪽까지 이제 다시 세부적으로 얘기할게요. 요게 그쪽으로 문이 나 있으면 이건 서사택. 문이 동쪽 방위로 있으면 동사택.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 문이요. 삼일방에서 첫 번째는 문. 두 번째는 주인방이야. 주인방. 주인이 거처하는 방. 두 번째, 문이 아무리 좋은 데는 냈어도 주인 방이 안 맞으면 아무 짝이 소용없어요. 세 번째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요? 주방이 중요해. 주방. 그래서 이걸 주방이란 주자를 또 이렇게 쓰게 돼요. 이렇게 주방이란 방자. 부엌주자. 이 3가지를 길방에다 넣어야 돼요. 생기방이냐, 천을방이냐, 아니면
또 뭐야? 연년방이냐? 이 새 좋은 길방으로다가 저렇게 세 가지를 놓아야 좋은 거예요. 그럼 동사택, 서사택이 그럼 구분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예를 들면 요즘은 건 위주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건물이요, 건물. 그 네, 팔교도수 아니요? 팔교도수. 팔교도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북쪽으로는 감방, 여기는 리방, 남방이죠, 지역으로. 여기는 동방, 여기는 태방. 그러면 여기는 어디요? 동북 쪽이죠? 동북 쪽은 뭐예요? 간방. 여기는 동남쪽은 어디요? 손방. 서남쪽은 곤방. 서북쪽은 건방. 여기 감자를 넣어놔야겠네. 가깝게. 서북쪽은 건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방으로 얘기하면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이거는 동남쪽. 여기는 서남쪽. 여기는 서북쪽. 이건 동북쪽. 이렇게. 맞죠? 이렇게 해서 이제 동사택, 서사택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동쪽 이쪽이죠? 동쪽. 동쪽 이쪽이니까 동쪽은 만물의 근원이 뭐라고 했어요? 만물지 근원은 오행에서 뭐예요? 수죠. 수요. 수는 북방이라고. 그죠? 그래서 이 북방부터 따지는 거예요. 북방부터. 숫자 그래서 북방이 1이야. 1. 그래서 북쪽은 무조건 동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동사택. 그러니까 북쪽은 실제는 의미지만은 서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동쪽으로 간다. 알겠죠? 만물의 근원이 이게 시작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행을 말하면 이건 뭐예요? 수죠? 이거는 목이죠? 이건 화고. 이건 금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일이 어디로 가야 돼요? 목생화, 수생목 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수생목. 그래서 동사택은 요 목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근데 요거는 오행에서 이게 요거는 화고, 목이고 이건 금이죠? 근데 여기서 금은 요 태와 건이 금이고 토가 있는데 토는 요게 토요. 곤토하고 간이 토요. 그래서 요거는 동북쪽이긴 한데 동쪽 방위엔 북쪽인 동쪽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는 토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가. 그 수생목 목생화만. 동사택은 북쪽. 이걸 하면 안 되지. 간방. 주역으로 해야지. 간방. 또 손방. 또 진방. 니방. 요게 동사택. 동사택. 서사택은 구분하기 위해서 요거를 쓰면 반대로 이건 토와 금만이
서사택이야. 터하고, 금만. 그러니까 금은 뭐예요? 건금, 태금, 토는 간토, 곤토. 가 서사택. 가만히 보니까, 요 오행을 보니까, 목, 화녀? 그러니까 수생목 똑같으니까, 목은. 목생화 해가지고 생하는 것이, 한 방이더라, 이 말이죠. 여기도 보니까, 이건 금이고, 금인데, 뭐가 생이야? 요 토가 생을 하더라. 생하는 관계요. 금토가 생하는 관계요. 그러니까 실제는 이제 이 수가 음인데 이제 동사택에 들어간 이유가 시작이기 때문에 만물 근원이 수기 때문에 이거 이제 동반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동사택으로. 그러다 보니까 땅은 음이죠. 땅은 그죠? 땅은 음이기 때문에 이제 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음으로. 그거서 이제 건금 태금이 음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건 서사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사택. 그래서 방위가 만약 이렇게 됐다면 요 이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이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동서사택의 기준. 그게 뭐냐면 좌위주냐 아니면 문위주냐 이게 따라 틀리다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문위주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기왕이면 이제 두 가지 다 맞는 게 좋죠. 좌우주 따지면, 요게 바로 이제, 기란방이, 요게, 기란방이죠. 요게. 맞죠? 근데, 이게 북쪽인데 이렇게, 우리 이 집이 바로 이 집이요. 이 집이 바로, 여기가 주인방, 내가 있는 방. 여기는 뭐요? 주방, 여기는 남방, 이게 문이라고, 문. 이렇게 하니까 주인방과 요게 이제 상당히 좋죠. 근데 이제 동사택에서 만약에 요 주인 부엌을 여기다 안 놓고 다른 데 놨다. 여기다. 그러면 주인은 수고, 문은 화죠. 그럼 어떻게 돼? 길방은 길방인데 이게 두 가지 길방은 길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놔도 좋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괜찮아요. 좋아요. 근데 이게 수가 화가 균형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 둘 중 하나는 꺼지죠. 특히 수가 여기는 이제 북은 지역의 감인데 감은 뭐라고 했어요? 중남이거든. 중남. 그죠? 남자는 남자인데 중남이요. 요 리는 중여죠. 그러니까 인간 과학으로 말하면 중남과 중여가 부부야. 근데 요게 이제 주방이 아니면, 다른 데가 이제 주방이 있다면, 두 개가 이제 음양이 맞아서 이제 균형이 잘 맞으면 괜찮아. 그죠? 근데 사이가 나빠지면 요 북의 기운이 남자니까 수이면서도 이거 불을 끌 거 아니에요. 양이니까. 남자가 또 아무래도 세지. 선천에는 이게 선천적 차원에서는, 후천적인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아직까지는 선천이라. 그래서 음택이든 양택이든 적용을 해야 한다. 그 어떤 그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소위 개벽 신앙을 하는 신앙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때가 되는데 믿냐, 맞냐, 그러거든요. 근데 때가 되기 전까지는 맞습니다. 때가 될 때까지는 선천 이치가 맞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야? 때가 되면 그때는 이제 천지기운이 법도 선제 도수가 바뀌니까 그 도수에 맞춰져야 되지만, 선천은 이 선천 도수로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 도수를 따라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문이 여기 안 있으면 수국화돼 가지고 결국은 이제 부인이 남편한테 치여. 그래서 부부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 집안이 안 좋아져.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생기방에다가 주방을 놓으면 이게 중개역할 한다고. 이게 직접 극하는 게 아니고, 그죠? 수생목,
목생화. 그 반드시 이렇게 놔야 된다고. 반드시. 그 두 가지만 잘 놔도 안 되겠더라. 하는 거지. 두 가지만 잘 놔도.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좌양을 볼 때는 이게 동서택이 요쪽이 정확히 맞은데, 이 문이 부득이 말이지. 서쪽으로 놨다. 그러면 좌로 볼 때 이게 동서사택인데 문으로 기준하니까 이건 서사택이죠? 그럼 서사택으로 볼 때는 서쪽을 기준해서 금토의 기운으로 길방을 쓰는 거예요. 길방을. 그러면, 이게 금방이니까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여기 세 군데가. 그 하나가 어디 있어요? 간방이지. 간방. 그러니까 요 때는 문이, 간방으로 문이, 나 있고, 주방을, 이쪽에 쓰든지 이쪽에 쓰든지, 주인방과 주방을 이렇게 쓰면 이게 딱 맞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르면 이 원리만 맞으면 돼. 근데 이것이 이제, 좌양의 문에 따라서 또 주방이 어디 있느냐, 안방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 가지수 따지면 몇 가지겠어요? 64개니까 64방, 64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64가지 방법에서 길한 것도 있고 흉한 것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따지려면 이제 요 오행이칠 갖고서 이제 나누면 분야별로 다 세밀하게 나와요. 그거 이제 강의하려면 몇 시간, 며칠 걸리지, 며칠. 근데 그것까지 다 하려면 머리 아프잖아. 아까 전했지만. 머리 아프니까, 그 열심히 공부해서, 알고 있다 할지라도 말이지. 세상에 바쁘다 보니 까먹고도 갑자기 써먹으려면 잊어버리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못 써먹으니까 요거만 알면 된다 말이야. 요 원리. 예?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실제는, 팔방이거든. 동서남북. 이거 이제 우리가 서쪽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쉬워. 동쪽. 이렇게. 서양 공부를 해갖고 우리 현실 사람들은 이게 동양식이고 이건 서양식이거든요. 거꾸로. 이게 훨씬 편하다고. 이게. 그러니까 방위가 이렇게 됐으면 실제는 이제 집을 지으면 이렇게 질 거 아니에요. 동서남북으로. 동서남북.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구궁이니까 이거 길방을 찾으면 될 거 아니야. 여기는, 북쪽이라 하면 북쪽도, 남쪽에 반대거든요. 남쪽에서 보면, 남쪽에 문을 내면 북쪽에서는, 주인방, 동쪽방, 요게, 괜찮다, 그러지. 그 여기서도 사실은, 같은 원리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방이 나오는데, 더 이제 세부준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8방이니까? 네, 8방이니까. 8방이니까. 이렇게 나눠가지고 8방, 이렇게 놨으면 이게 동서사택 구분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북방 기준에서, 남북을 기준해서 딱 보면, 동서남북이 나올 거 아니에요. 동서남북이. 이 방위에서. 어디가, 동서남북에 해당되는지 구분해가지고 넣으면 아는 거죠. 길방인지 흉방인지 딱 나오는 거예요. 이 원리만 알면 아주 간단해요. 근데 요게 이제 내가 도표로 만들어 놨어요. 도표, 이렇게. 양택의 도표야. 양택의 도표. 요것이 이제 더 변형되면, 24방이 나올 거 아니야. 집이 조금씩 틀리면, 그죠? 근데 24방이거든, 24방. 그 24방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내가 행정의 달인이라, 내 양택을 딱 보고서, 야, 요거도, 아주 간단하게 한눈에 딱 보게, 이게 도표 만들겠다. 이거 내가 만드는 거. 세상 사람 만든 게 없어. 나만 이거 만든 거지. 이거 양택이고, 이거 음택이야. 음택을 이렇게 한 장에다 96장을, 맞는 것만 딱 해서. 좋지 않은 건 이거 들어갈 필요 없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 알면은 아주, 이게 기본이라고 해, 기본. 방위만 알면 길방, 오행이치는 똑같으니까. 방위에 따라서 오행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8개가? 그래서, 요거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두 개씩 떼야 되겠다. 하면은 금을 이렇게 이제 딱 그리면 88은 64, 64 네 가지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한번 이렇게 해봐야 이제 머릿속에 남죠. 그냥 내가 교환을 써서 이렇게 나눠줘서 딱 그런 것보다. 구분을 해서 여기 이제 문 위주로 한다. 그러면 여기는 뭐 주인 위주로 한다. 뭐 주방 위주로 한다. 그러니까요. 첫 번째가 북방이 정시니까 임자계부터 쓴다고. 임자계. 임자계면 임자계가 뭐요? 이게 감이지, 감. 이건 감이요. 그 다음 여기도 임자계. 두 번째는 요게 반대가 병, 오, 정. 여기도 그 다음에 병오정 다음에는 감묘울, 신선사. 요게 동사택이에요. 요게 동사택. 요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표시를 다른 걸로 해야 되겠다. 다른 걸로. 여기 동사택. 이건 동사택이요. 이건 서사택. 서사택은 술건해. 거는 금이죠? 그러니까 서사택이죠. 술건해. 미곤신, 고는 토죠? 그래서 서사택이 된단 말이야. 미곤신. 그 다음에 축간인, 간은 토죠? 그러니까 서사택이 된단 말이야. 경유신, 유는 태방 아니요? 그러니까 금에 들어가죠. 경유신. 이렇게. 이건 서사택이야. 이건. 이렇게. 서사택. 여기도 이제 축간인, 감묘울, 진선사, 이건 동쪽이죠? 동쪽. 요건 동쪽, 동북쪽이라도 이제 토니까 금께, 서사택이라고 했죠? 병오정. 그래서 병오정까지가 동사택이야. 미곤신, 경유신, 경유신, 경유신. 그 다음에 술건해. 이렇게 해서 대조해가지고, 문 위주에서 이제 임자방,
그러니까 원래 감방을 위주로 해가지고, 여기 감을 위주로 했잖아. 근데 여기 조금씩 틀어질 수 있죠? 그러면, 24방으로 나오는 게 이게 24방. 합하면 24방이죠? 그러니까, 임자가 됐든 계자가 돼도 역시 북방에 이제, 좌양이라고요. 감의 좌. 오가 정남쪽이지만 병방이든 정방이든 역시 남방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죠? 이 중앙자리로 다 포함되는 거예요. 중앙자리로.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임자기하고 임자기는 똑같은 거 아니야? 그걸 보구이라고 그래. 보구이. 제자리. 똑같은 건 보구이라고 그래. 근데 나오죠? 보기. 보기. 그 다음 임자계 축간이는 뭐요? 토국서가 되죠? 그러니까 그는 토국서가 돼가지고 오기방이에요, 오기방. 요 임자계하고 감묘는 뭐가 돼요? 목생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천을방이야. 천을방, 길방이 들어가죠? 저기 천을방. 진손사도 목생화죠? 그래서 이것도 좋은 방이 아니라 생기방이야. 생기방. 병호정도 이게 좌우가 같은 남방과 북방이 길방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병호정도 이게 연년방이라고 그래. 연년방. 길방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동사택인데 이건 동사택인데 임자계는 동사택인데 이건 서사택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은 흉방이 되는 거죠. 흉방인데 이름이 뭐냐? 조금 다를 뿐이지. 미곤씨는 절명방. 절명방. 왜? 토국수가 되죠? 토국수가 돼. 토가 수를 만약 극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경유씨는 그러니까 이것은 서사택이라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이거 금생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화해방이야. 화해방. 소하고 동으로 안 맞는다고 우리나라 그 문벌에 의해서 당파 싸움 생긴 게 뭐요? 서쪽과 동쪽 아니요? 동파 서파가 나온 거지 처음에. 그 다음 술거래도 금이니까 그러니까 육살방 또는 귀혼방이라 쉽게 육살방이라.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일치 안 나와도 이건 뭐 이름을 몰라도 말이지. 요 서로가 음양이 안 맞으면 동사택, 서사택 섞어지면 이거는 흉방이겠구나. 그걸 알겠죠?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쓰면 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연년방, 화해방. 하나만 써야 돼. 화해방. 생기방, 천을방, 또는 보구이방. 병우적이니까 똑같죠? 보구이방. 육살방, 오기방, 절명방. 연년보기.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요거하고 병우정은 음양관계죠? 좌우가? 그러니까 보면 이것도 좌우니까 반대요. 여기가 이제 보기가 연년이면 요 밑이면 보기가 이쪽에는 이쪽에서 연년 이쪽으로 있죠? 네? 똑같죠? 여기는 화해방, 오기방 있는데 화해방 찾지만 요 화해방, 오기방이 반대로 있죠? 음양으로 같이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절명도 보면 여기 똑같으지. 절명도. 절명방이 어디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음양이 반대로. 감묘을과 진론다도 이제 비슷해요. 이것은 천을, 육살, 보구이, 연년, 생기, 화해, 절명, 오기. 또 이건 생기방, 절명방,
연년방, 포구이, 천을, 오기, 육살, 화해. 서사택에서는 여기 육살방, 천을방, 오기방, 화해방, 절명방, 연년방, 생기방, 포구이. 미곤신에도 여기 절명, 생기, 화해, 오기, 육살, 포구이, 천을, 연년, 오기방, 포구이방, 육살방, 절명방, 화해방, 생기방, 연년방, 천방, 화해방, 연년방, 절명방, 쌀방, 오기방, 절방, 포구이방, 생기방. 가만히 보니까 본 게 원리를 설명한 것이 여기 보니까 다 그냥 배합이 되잖아요. 서사택에서 건방에서 생기방 좋은 방을 따지니까 이 천은 보니까 이거 토하고 금이 돼갖고 토생금에서 생기방이 되고 이 화는 묘니까 목이죠. 목인데 여기는 토 아니요. 그러니까 목극토 해갖고 화해방 되고 이게 이제 비유가 이렇게 이제 음양이 서사택이나 동사택 섞여지지 않으면 딱 서사택은 서사택, 동사택은 동사택. 이게 뭐예요? 동기가 돼야 어떻게 돼요? 서로가 응해. 늦게 가지 응해. 늦게 가지 응한다면 동기가. 그러니까 동은 동쪽 방위하고 서는 서쪽 방위하고 이게 동기가 되어가지고 길방이 되더라. 그렇지 않고 섞인 거는 다 흉방이 되더라. 요걸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양택의 삼요가 바로 천을, 생기, 연년이란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삼요요. 꼭 필요한 기묘할 요자. 요걸 맞춰서 집을 지면 좋겠더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모구당이 남문에다 놨어. 정남쪽. 이게 정남쪽에다 문을 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문은 여기다 냈지만 이제 주인방을 딴 데 내거나 뭐 주방을 딴 데 내거나 하면 나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남문에다 문을 내긴 내는데 이거는 동사택이란 말이야. 동사택인데 만약에 주인방을 갖다가 이제 동사택인데 문을 여기다 내고 바로 들어와서 이 안방을 갖다가 앞에다 같이 쓴다. 그러면 불을 만났어. 길방이라도 이건 어떻게 돼? 불을 만나니까 흉하죠. 불을 또 만났으니까. 그래서 화염, 불꽃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조하니 이건 양기가 너무 강해서 현실적으로 가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여자가 생겨나지 않는다. 불은 남자 아니요? 양 아니요? 그러니까
문도 남쪽에다 내고 안방도 남쪽 거기다 방을 냈어. 그러면 거기서 부부 생활하면 여자애가 안 생긴다. 그 여자애가. 그래서 요걸 이제 이름이 복위택이란 말이에요. 복위택. 복위택이라고 했죠? 복위. 병호정인데, 그 병호정에다가 요 똑같은 그 방에다 쓰면 복위정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순음이 부진하니, 부장, 크지 못하니, 순음이 크지 못하니, 부장하니, 초년에는 좀 발복하여. 왜냐하면, 불을 만나서 동기는 동기니까, 처음에는 좀 발복한단 말이에요. 재물이 발동해. 근데, 인구가 왕성하지 못하고, 남녀가 이제, 수명이 짧아지고, 오래되면, 그래서, 과부가 사는, 그리고 자식이 없는 그런 집안으로 살면서 양자를 키운다. 그렇게 문서에 나와 있어요. 이 문서는 원리도 원리지만 그 원리에 맞춰서 이렇게 살다 보는 걸 통계를 보니까 이렇게 현상이 나타난다. 결국 이제 양자들에서 옛날에는 아까도 했지만 자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못 둔 집안에서 보니까 양자를 드리는 거죠. 그럼 안 되겠다 하는 거죠.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남쪽 문은 냈는데 곤방에다 주인방을 냈다. 그럼 지금 곤방은 이 집을 전체 따지면 이쪽 지금 우리 그 양절이가 사는 우리 덕천에 사는 그 방이에요. 현관문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건물 안에 방이 또 있잖아. 가택이 딱 지어져 있어. 그게 내가 사는 건데 전체 쓰는 거니까 3층 기준하면 2층은 안 맞죠. 1층도 안 맞고. 그죠? 모든 것은 가장 가까운 것이 먼저라고 했어요. 가장 가까운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사람 관계도 가장 가까운 관계는 부모 관계예요. 부모 관계, 부자 관계. 그 자식한테는 부모가 제일 가까워. 그래서 부모를 제일 먼저 보는 거예요. 그 풍수지리에서도 음택 같으면 청룡백호가 아무리 좋아도 자기 본신인 용맥에서 선익사, 혈을 보호해주는 선익사가 있어요. 요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룡백호가 아무리 잘생겨도 용맥이, 자기 본신 용맥이, 뒤에 뇌도 높고 말이지, 용맥이 시원찮으면 이건 아무짝에 소용없는 거예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 청룡백호 현무 주작이 없다 할지라도 용맥이 막 그냥 용투면서 와가지고, 끄트어가지고 말이지, 딱 그냥, 혈자리 앞에서 이렇게 선익사가 딱 감싸고 있어. 그러면 이게 왕성한 명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이 뭐냐? 요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가 사는 집에서 따지면 자기 방을 우려해서 자기 현관을 가지고 기준하는 거예요, 우선. 그래서 그 현관을 기준해가지고, 문이 이제 그 서사택이냐, 동사택이냐 봐가지고, 거기서 길방으로 이제, 주인방을 삼고, 그 다음에, 주방을 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옛날 집하고 이제 현대 집하고 틀리다고, 현대 집은 이렇게 이제 크게 져갖고, 구궁도수로 이렇게 이제 그 정할 수가 있는데, 옛날 집은 말이지, 조그만 해갖고 방 한 칸, 아니면, 방 두 칸, 또는 방 세 칸, 방이 아니면 하나는 부엌이고, 안방, 옷방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 요런 집은 그 어떻게 따지냐. 이건 옛날엔 그래서 이렇게 울타리를 쳤어, 이렇게. 울타리 쳐가지고, 문이, 이제 울타리 문이야. 요걸 기준해서, 처음에 길방을 따지는 것은 이 울타리 안을 전체를 따져가지고 이걸 이제 기준해서 방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쇠를 놓는 게 중요하다고. 처음에 길방, 흉방 잡으려면 여기서 쇠를 놓고서, 요같이 이제 동서남북, 팔방의 위치를 딱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흉을, 기룡방을 딱 정한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서 또 중심에서 이제 다시 기룡방을 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대문 낼 때는 어떻게 하냐. 만약에 이제 이게 집이 이렇게 돼가지고 처마가 여기 있다. 처마가 있으면 처마 끝까지 집을 치는 거예요. 그 처마 끝에서부터 울타리 끝에까지 기준해가지고 요 제일 중앙 여기에다가 쇠를 놓고서 요 정문 같은 건 관계없죠? 정나무 같은 거 관계없어. 이제 만약에 이게 문이 6조밖에 못 낸다. 그러면 요 문을 봐가지고 이게 동사택이냐 서사택이냐 보는 거예요. 요쪽으로 내냐, 요로 내냐, 아니면 요로 내느냐, 요로 내냐. 그 동사택, 서사택 딱 봐가지고 요 방을 갖다가 길방이냐, 흉방이냐 따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근데 요것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방 형태가 이제 요즘은 인테리어 뭐 집 짓는 사람도 이렇게 반듯하면 짓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짓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요 뒤가 이렇게 나온 집도 있고 아니면 옛날 집 같으면 이렇게 이제 기역자로 짓는 사람도 있고. 그럼 요걸 어떻게 기준해야 됩니까? 요거는 건물만 기준하면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따져가지고 이렇게 중심에다 놓고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대문을 누르려면 여기 이게 만약에 이게 개인 집이다, 울타리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심자리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중심자리 여기다 놓고 문을 이제 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집에 따라서 이게 각각의 변통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 집 같으면 이런 변통성까지도 이제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집터, 울타리 안까지가 집터야. 울타리 안. 울타리 하는 걸. 울타리를 기준해가지고, 중심을 잡아서 그 중심 가운데서 쇠를 놓고서 길방, 흉방을, 동서남북을 따져갖고, 동서남북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제 기둥이 나오지. 그래서 서사택을, 택하면 어디가 길방이고 어디가 흉방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내가, 남문을 기준, 이문을, 기준, 이문이라는 것이 이제, 남방 합리화의 남방문을 리라고 그러죠. 리문을 기준해서 이제 주인방이 이제 곤주가 되면 이거는 화가, 사람 문에 이르니 말이지. 과부로 끝난다. 과부로. 그 곤방에서 이제 주인방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육상방의 주인이니 화가, 막 그냥 성이 염해가지고 토가, 말라가지고 생이, 예? 그렇게 된, 그래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생이 되지 못하고, 이것은, 순음이 자라나지 못하기 때문에 부장하니 인구가 왕성하지 못하고 남자가 단명하고 초년에는 간혹, 재물이 이제 발동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시간이 되면 과부가 지가 의지할 지자, 집을 의지한다. 그래서 친자는 없다. 자기 친아들은 없다. 이런 방위가 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이런 거 관계없이 살았으니까 잘 살았는데 뭔 뚱딴 같은 소리 하냐. 나한테 아까 내가 모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자식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한국 사람들은 막 그냥 많이 낳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이거 지키다 보니까 그 지키는 사람이 많이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은 그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부모 없이 가난해가지고 이제 이유가 어쨌든 간에 그 유한에다 보내면 유한에서도 국가에서 먹여 살려야 되는데 국가에서도 감당이 안 되니까 가난하니까 어떻게 됐죠? 해외로 입양을 갔잖아요. 그 입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은 자식이 없으니까 서양에서 구하려니까 서양에서도 구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동양에서 한국에서 말이죠. 서양으로 그냥 입양을 간 거예요. 입양을 간 거. 가장 핵심이 자녀다 하는 걸 요즘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 전통적으로 자식을 갖다 최우선으로 삼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자가 시집을 가가지고 이제 7가지 아기 있었어. 이제 그 요즘 여자들한테는 아주 제일 비난받을 이야기인데 그 7가지 악 중에 하나가 아들 못 낳는 거예요. 아들 못 낳는 거. 아들 못 낳는 거. 그래서 여자가 제일 중요시 하는 것이 뭐냐? 시집 가면 그 집안에 조상 제사 지내는 거. 봉공, 제사 지내는 거.
근데 그것이 인간만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인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생명체, 아니면 무생명체도 똑같아요. 무생명체도. 광맥도 전부 다 맥이 연결돼가지고 자기 맥은 있는 거 아니에요? 어? 그게 자연의 이치요. 그게 끈이라고, 끈.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끈이론이요. 끈이론. 모든 것이 이제 크게 생각하면 다 연결되는 거지. 끈이론. 여기까지 나오면 이제 사실은, 혈맥의 끈은 좁은 거죠. 그러나, 기본이, 혈맥이에요. 혈맥. 모든 식물도 다. 식물도, 동물도. 또는 광물도 말이에요. 광물도 이게 다 맥이 있잖아. 그 끈이요. 그러니까 물도 맥이 흘러서 수맥이 있고 말이에요. 산도 맥이 있고 끈 아니야 이게? 거기에 연결해서 가는 맥지도 그 맥이 있고 기맥. 그 사람의 이제 몸에서도 이게 피도 그 가는 맥이 있잖아요. 혈맥. 그런데 그 맥이라는 게 끈 아니요? 끈. 세부적으로는 끈이라고. 끈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보이지 않는 생명선이 에너지로서 이제 열량이라고 하죠. 열량으로 끈을 유지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이 명줄이라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명줄. 에? 생명의 끈, 명줄. 맞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이지 않는 그 끈이 뭐가 있어요? 혼줄이 있어, 혼줄. 이 혼줄. 그래서 놀라면 말이지, 뭐야. 야, 혼줄 났다 그러거든. 놀라면. 그 혼줄도 사람이 내 몸에 말이지, 똑같은 혼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안이 놀라면 이 안에 있던 혼이 말이지, 밖으로 탁 튕겨나가요. 그걸 졸도했다고 그래, 졸도. 이 공부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신을 갖다가 밖으로 내가 나가게 했다, 들어오게 했다. 그게 이제, 유체이탈이라고 그래. 근데 유체이탈 때 반드시 뭐가 있냐? 혼줄이 있어요, 혼줄. 그 인당이 바로 혼줄 연결된 것이죠, 인당이. 그 인당에 혼줄 연결돼갖고 보이지 않지만 그게 쫙 혼이 나가서 말리바까지 갔다가 올지라도 그 선은 보이지 않는 선은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끊어지면 이제 이 신체가 되는 거지. 혼이니까 올라가 버리고. 그게 끊어지지 않으니까 어디까지 가든지 간에 관계없어. 이 끈은 보이지 않는 끈. 그게 이제 과학으로 하면 이게 끈이론과 똑같은 거야. 인체에서도. 인간에게 내 몸에 있는 신은 무형인데 영적인 차원인데 이 영적인 차원은 공적인 차원이라 인간의 눈은 안 보여요. 혼이 빠져나가도 그 영적인 공적인 차원이라 안 보인다고 분명히 존재하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끈이 연결됐다는 거지. 보이지 않는 끈이. 그 끈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자손을 잘 두는 것이 모든 물건, 물체의 아주 기본이요, 기본. 근데 요즘 사람들은 자식을 두든 안 두든 시집 장가 가도 이제 아들 자식 낳든 말든 안 낳는다는 거 아니요? 아예 시집도 안 가겠고 장가도 안 가겠고. 이게 뭐예요? 이게 말세를 뜻하는 건데 미래도수는 그게 음의 도수이기 때문에 음도수는 정의 정신이요. 움직이지 않는 정. 움직이지 않는 정.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우주적인 차원의 공의 도수라. 이게 다른 말은 이제 무의 도수. 그래서 실제는 미래 세계는 자손을 인간이 생리적으로는 못 낳는 거야. 생리적으로. 그 여자의 그 맨스 월경을 없애는 공사를 증상께서 보신 거예요. 이걸 없애는 거. 이 공사를 보셨다니까 증상께서. 그러니까 이 우주 원리 음양이치를 모르면 왜 저런 공사를 보셨는가? 요즘에 젊은 사람들 이걸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지? 생뚱맞다고 그러나? 이제 생뚱맞다고 그러고 말도 안 된다고 그러고 저런 그 하나님이 어디냐 그러고 저 귀신 신날 까면서도 아니고 말 이거 미친 완전히 미친 사람의 미친 짓이라.
근데 분명한 것은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래 세계는 영적 차원이요, 무형의 세계 차원. 그래서 이제 인간 세계에 이제 사람이 없으면 이 천지가 빈 껍데기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낳게는 못하지만 사람이 그 맥을 잇게 하는 거.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나온 게 뭐예요? 줄기세포로 재생한 거. 재생이 요즘 뭐라고 그러게? 부활한다고 그러나? 그 결국은 줄기세포 아니요? 줄기세포. 생명줄. 생명줄이라고. 그러니까 아직은 때가 되기 전까지니까 기왕이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요런 이치를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통해가지고 앉아서 말이지 어디가 좋다는 걸 뻔히 아는 사람이긴 한데 요걸 철학적으로 모르니까 그 기감을 느끼니까 기감이 좋고 나쁜 걸 알거든요. 근데 이런 원리를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 원리가 있다는 걸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나 해서 모르니까 이제 자꾸 의지를 하고 말이지. 알면 쉬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요 정도의 기본 상식은 가지고 있어야 그 모구당까지 다니는 그 공부하는 그 소위 그 철학 공부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다. 누가 물으면 그것도 물었는데 무슨 철학 공부하고 네 선생님 철학 선생님이라면서 그 망신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걸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